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2부는요,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저희 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히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나 전략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야만 관련된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저 종목, 내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는지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수익률도 많이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미리미리 제발 좀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과 이정수 위원님 다시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부 쉬는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가장 마음 졸이는 게 전문가님들이 화장실 가서 안 올까 봐. 근데 늘 와주시더라고요. 감사하네요. 근데 가끔은 이제 한 분 없어지시고 이래도 이제는 누가 없어지네? 아니 뭐 없어진 적이 없진 않은데 그러실까 봐 늘 나가실 때마다 제가 불안하거든요. 그러신 적이 있었구나.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 전문가님들 늘 돌아와 주셔야 돼요. 저는 쉬는 시간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시겠죠? 저도 그건 안 없었으면 됩니다. 좋겠어요. 진짜? 그래야 네. 시청자님들이 안 기다리고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던진 건강보험. 무리수가 덥석 물고 나는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 이거는 다른 전문가님들한테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미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튼 2부의 중요한 점은 히든 종목이 이제 공개가 된다는 점이고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주유소 3부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상담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종목 상담을 나는 3부에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유소 2부 위원님들과 함께 개인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의 현황 지금 보시죠. 네, 먼저 이정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8% 현재 수익률이 나고 있네요. 사실 수익권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약간 밀리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담겨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도 볼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아TI가 4%, 4.6%가 넘는 지금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겨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총 8개까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수익이 달성된 종목들은 제외가 현재 된 상황이고요. 동신건설, 삼익THK, 서한기계공업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안랩도 지금 5.52% 수익률이 나고 있네요. 네, 마지막 장 보면 CJ ENM이 지금 16%가 넘는 수익률 나고 있고 광주신세계와 한라홀딩스도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좀 하루가 다르게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케어가 필요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 수익이 나서 챙겨갈지 아니면 리뷰가 좀 필요한 종목이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봤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 뭐 변동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좀 리뷰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나요? 뭐 변동사항은 없는데 리뷰를 한번 대아TI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주말에서도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뭔가 지금 대화의 물꼬가 지금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가파르게 좀 갔던 흐름들이 있는데요. 철도주인 대아TI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서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다 밀리기는 했는데 거래량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 움직였었던 왼쪽에 보이는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남북경협주의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올 때에 비하면은 지금 거래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실리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이라 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흔들렸다가 다시 위로 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전고점 라인을 한 8,000원이거든요. 7,900원, 8,000원 라인을 벗겨내면 그때에서는 이제 9,000원, 10,000원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오히려 막 조정받는다 그러면 지금 거래가 없이 흔들린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북한하고 미국과의 뭐 대화를 하든 남한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구가 대화를 커지든, 그렇죠. 네. 뭔가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뭐 비료를 갖다가 줄지 아니면 뭐 쌀을 줄지 아니면 뭐 백신을 준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죠. 백신을 줄지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슈는 분명히 있을 예정이라 그 기대감에 맞춰 가지고 주가는 8,000원 라인 한 번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ITI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뭐 사실 남북경협주 한참 이야기가 또 나올 때 또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요. 이주연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또 변동사항이 없을까요? 변동 있었죠. 아침에 오늘 시초가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건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시켜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빅텍 같은 경우는 손절이 또 나갔습니다. 네. 손절 나간 종목을 한번 다시 돌아오려나 해서 그냥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했는데 아, 그래요. 역시나 죽은 자식 돌아오진 않네요. 그냥 아, 근데 이런 게 정말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포인트일 거예요. 전문가님들도 또 한 번 이게 또 아픔이 있는 종목이면 뭔가 만회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인간적으로. 사실 이제 좀 빨리 제가 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아티아이 추천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경협주들 정말 타이밍 좋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경협주들이 다 가는구나. 진짜 섹터를 잘 보시는데 그걸 딱 보고 나의 빅텍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대결 구도로 가야지 빅텍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인데 네. 지금 경협주를 딱 얘기하시는 거 보고 경협주 지금 다 가겠다. 그러면 이걸 빨리 빼야 되는데 했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서한기계공업 잘 갔잖아요. 맞아요. 대신 설도주. 또. 이제 다행히 이제 또 경협주를 하나 넣어서 이제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손실을 덜 보는 선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고 서함이 뭐 많이 가서 뭐 저기 다 복구하고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이 네, 정도는 뭐 사실 애교죠. 네, 한 11% 정도 손실 봤는데 그래도 약간 아쉽지만 다음에 그럼요. 복수하겠어. 자, 빅텍이 다음을 또 다음에 기약하겠- 기회가 되면 네. 그때 포트폴리오에 한번 집어넣는 걸로 하고요. 그럼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주는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죠. 뭐 앞으로 증시가 이제 계속 상승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가져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좀 횡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내리면 내리고 오르면 오르는 건데 난 두 개밖에 없다. 네, 난 방향성이 두 개밖에 없다. 횡보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네.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또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상승 추세 중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약간 생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제가 확실하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시장이 정말 강할 거다라는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 증권주들은 정리를 하는 해야겠다라고 걸로. 생각을 했고 네. 뭐 나중에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큰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수익을 그럼요. 또 지켜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낸다는 게 제한된 금액 안에서 그렇죠. 네.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이렇게 잘 안 가는 종목들을 빠르게 잘라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위원님들이 또 정리를 하신 종목들도 있고 오늘 또 새롭게 편입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자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 보여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들은 늘 수익이 잘 나지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걸 보면서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봤다면 여러분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종목 진품 명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적정 감정가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시는 거지 이 종목에 대해서 사세요 혹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코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감정을 받고 싶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 보내주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또 핫한 종목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뜬금없는 종목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긴 한데 한번 보면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이름 올렸고요. 우림기계, 셀트리온, 진원생명과학, 계룡건설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 종목들 볼까요? 네, EM코리아, 이루온, KCC건설, LG전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자,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받은 거기 때문에 크나큰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두 분 다 상담 방송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 이 종목이 들어온다고 가끔 이런 적 없으세요? 어떻게 이 종목이 들어왔지 막 이런 적은? 뭐 항상 똑같은 그 패턴이라서 아, 그래요? 어떤 패턴이요? 비중이 한 40%나 50%의 급등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위에 물려 계시더라고요,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다반사죠. 저는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얘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혼날 걸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아예 요즘에서는 아예 급등한 종목들 질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질문이 안 돼요. 네, 가끔 이제 전문가님들도 네. 상담 방송 하시다 보면 이제 스타일이 나뉘어요. 전화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잘못 산 거 아는데요 하고 전화가 와서 이제 냅다 잔소리를 하시는 분, 혼내시는 분. 좀 혼내지는 않아요. 나 보지 않는다. 그죠? 그렇죠. 내가 보지 않는 종목이다. 그냥 이 종목은 이렇게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신락 싶고. 같은 희망. 그렇죠. 이 종목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를 듣고 싶은 건데 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벽 치시는 전문가님들도 있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왜냐면 그게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근데 또 이주연 전문가님처럼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따스하고 발골 전문가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봐주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봐드리긴 하는데 손절하세요로 결론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리하세요. 또 이렇게 또 결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지금 종목 진품 명품 하다 보면 별의별 종목들이 다 들어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세히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님들의 눈을 좀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정가 베스트 감정사를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감정위원님을 또 꼽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감정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받아볼 종목 함께 볼까요? 네, 오늘 확실히 OLED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서일까요? LG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감정해 주실까요? 근데 제가 먼저 한번 네.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매출 한 30조 정도 할 거라 그래요. 영업이익은 한 3조 정도 뭐 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쭉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다는 이유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재미는 없는 상황인데 오늘 나오는 이제 기사들과 내용들 그다음에 OLED 이제 대형 패널에 대한 그 출하량들이 전세적 글로벌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와 하여튼 호재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적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거래량들도 실리고 있고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나아주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맞춰서 LG 디스플레이도 갈 거는 같아요. 갈 거는 같은데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이게 위로 강하게 뚫거나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뚫으면은 그때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강하게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뚫는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계속 붙어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든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확률적으로 높으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전고점 부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공략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에서 22,000원으로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한 26,000원 정도 단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그 삼성전자와의 그 3년간의 공급 계약 5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너무 싸게들 이렇게 납품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성과의 손을 잡으면서 중국에 있는 힘을 좀 빼겠다. 뭐 이런 지금 그런 이제 기사거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OLED TV 쪽에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삼성과 LG가 손을 잡아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뭐 이번 주에 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강한 탄력을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뭐 공략하시는 분들은 한 24,000원 이하에서는 공략해 보셔도 싸게만 산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시도는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본 종목 LG 디스플레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단기 감정가로서 26,000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조정 시에 매수해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LG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을 받아볼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림기계 등장을 했네요. 왠지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 해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네, 우림기계, 우림한 뭐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이름이 뭐 하신 거죠, 위원님? 네. 남자의 종목 같은 뭐 그런 네. 종목인데 받아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네. 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부품 뭐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미션이나 뭐 기어 전동축, 감속기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주유소 포트에 들어갔던 서암기계공업 같이 네. 기계 관련주들 요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소형주들 지금 시총이 한 70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형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거래 대금이 좀 워낙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매매를 하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겠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제 풍력 관련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뭐 자동화 설비, 뭐 셰일가스용 밸브 제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화 설비하고 이제 뭐 로봇용 정밀 감속기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시면 딱 오는 게 뭐 스마트 팩토리 해서 네.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주가 흐름 상당히 괜찮아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뭐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대선주로 엮여가지고 좀 움직였던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딱히 뭐 어떤 인물주가 엮여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마 또 급등이 나오고 나면 네. 또 이제 그렇게 뭐 어떤 관련주다 뭐 이렇게 또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네. 한번 보유자분들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아마 감정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점 저는 이제 6,500원 뚫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뭐 대략적으로 한 5,700원 정도 1차적인 저항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감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간 우람기계인 줄 알고 이름을 제가 잘못 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림기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우림기계였습니다. 단기 감정가 5,700원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중소형 기계 섹터 흐름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린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봐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기계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감정가를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감정가에 또 도달한 분들은 베스트 감정사로서 저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대요. 저도 들었어요. 네, 뭔가를 한 준비하고. 달 동안 계속 준비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디어를 지금 굉장히 내고 있는데 신의 손이니까 그 장갑을 좀 도금을 해서 금 스프레이 같은 걸 해서. 진짜 금 아니고요? 아니 진짜 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금박이라도 붙여서 이제 주시면 껴주실 건가요, 두 분? 네, 이제 끼고 이렇게 한번. 끼고 이렇게. 설마 대신 빨간색 고무장갑에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대신 그렇게 하면 HTS는 못 쳐요. 괜찮으세요? 저 머나먼 어딘가를 보면서 계속 방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좀 베스트 감정사로서 좀 어깨가 뿜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볼 텐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6월 16일에 이정수 전문가님이 포메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정가에 또 도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주연 전문가님은 감정해 주셨던 이제 네이버가 오늘 또 미친 듯이 또 올라서 네, 또 도달을 해서 두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정수 전문가님 포메탈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니까 포메탈 그렇죠. 한번 다시 볼까요? 일단 포메탈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이게 그 박스권인데 우상향하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농업 관련주입니다. 농업 관련주이면서 뭐 자동차 부품도 하고 뭐 이거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좀 눌리는 부분들인데 아마 목표 가격 달성했을 때에서 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팔았다면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겁니다. 다시 올라올 때 잘 파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뭐 신사업으로 뭐 항공 쪽도 뭐 거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다라 그러니까 저는 항공주들이 나중에는 이제 테마가 좀 강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참 잘 만들어요. 전투기도 잘 만들고 뭐 탱크도 잘 만들고 전차도 잘 만들고 뭐 K9 수출뿐만 아니라 뭐 미사일도 잘 만들고 요즘에 다 방산산업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포메탈이 잘 붙어만 있다면 나중에서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뭐 무난하게 계속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인데 그닥 여기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거래량과 포인트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팔았다면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 또 공략하시면 되고 다시 또 올라오면 갖고 있는 분들은 못 팔았다면 다시 매도 타임을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치인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다시 6,000원까지는 봐도 괜찮은데 지금은 단기로 하고 또 다른 종목들 할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 너무 욕심은 안 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메탈 또 감정가 적중하면서 어떤 상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감정사의 한 걸음 또 다가워졌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도 네이버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가 또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최근 이슈는 네이버는 워낙에 근데 뭐 비즈니스 모델이 많기도 하고 이번에 물류 시장을 좀 제대로 좀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이슈가 또 최근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이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래에 좀 시총 1위를 바라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0만 원을 시총 1위요? 미래에 먼 미래. 지금 65조인데 한 400조, 500조 정도 하나요? 근데 물론 지금 시총 탑5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위를 하려면 500조로 해야 삼성전자가 망하든지 망하기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망하는 걸 바라는 망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미래 네. 먹거리 산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 이제 잘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제 물론 뭐 애플이 시총 뭐 1위를 뭐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서비스업들이 이제 좀 시총 상위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뭐 시총 상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구글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애플을 제가 제조업 기업이라고 보지 않고 서비스업 기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고
결국은 이제 이 아이튠즈라는 이 플랫폼을 갖다가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애플의 폐쇄성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사용자들이 별로 없으면 폐쇄성이 되는데 아, 나만 안 쓰는 거. 전 세계 이제 거의 아, 뭐 안드로이드 제가 아닌 폐쇄된 애플이잖아요. 그랬군요. 휴,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저만 애플을 안 썼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의 이제 뭐 툴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막 맥킨토시 나오고 막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모바일 폰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고 있고 굉장히 이제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라인이라는 이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메신저 서비스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사용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글로벌적으로 강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만약 해외 사업에서 좀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먼 미래에는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쪽이라든지 이쪽이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관점에서 네이버가 국내 시총 1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나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가 있는 뭐 카카오보다는 지금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항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고요. 지금 요 카카오나 뭐 네이버라든지 이쪽 서비스업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괜찮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요 저항 자리 돌파해낸다면 한 45만 원?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정가 적중을 했기 때문에 각각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시 진품 명품으로 돌아와서 이래서 여러분들 진품 명품에서 이야기해드리는 종목들 접수를 해주셨으면 집중해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이야기를 나눠볼 종목 볼까요? 이론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통신장비주 쪽인데요.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이제 급등한 이유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제 대권 적합도 5위 진입 소식에 관련주로 관련주였군요.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였는데 사실 엮이기 전에서도 바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작년에 이제 추천했을 때 하도 안 움직여갖고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뭐로 엮이든 엮이게 돼 있어요. 과거 이제 애니능률도 처음에 그냥 교육주로 줬죠. 근데 나중에 그게 윤석열 관련주 엮이면서 900% 올라갔듯이 얘도 작년에 그때가 이제 4월 23일일 거예요. 4월 23일 날에 1,530원에 이제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완전 날바닥이라서 그때 당시 이제 기가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스테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삼지전자라든지 그때 당시 이제 통신장비주들 몇 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바닥에 있었고 순환매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 가다 차트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작년 이제 4월 달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갔었어야 될 종목이 그렇게 안 가더니 여기서 왜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안 좋은 종목만 아니면 때가 되면은 이슈가 붙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이슈는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붙이든 말이 되는 이슈를 붙이든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거래량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급등이 돼 있는데 일단은 1분기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이동통신 솔루션 이제 부가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그 최재형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급등한 부분들이 아마 더 크겠죠.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이미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조정을 많이 세게 받을 때 아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그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달성한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뭐 얘를 뭐 크게 먹겠다 그런 욕심보다는 일단은 실적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일단 좋아졌으니까 주가는 기대감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왔고 얘가 좀 많이 빠져주기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정 가격을
감정 가격은 5,000원에 2대, 매수 가격은 이전에 있었던 1,5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허. 싸게 안 사면 저는 의미 종목으로- 없다. 네. 그렇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매수 가격은 1,530원으로 이전에 드렸던 그 가격으로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젠간 내려오겠죠. 그러면 내려오면 또 다시 5,000원 또 갑니다. 원래 주가가요. 한번 올라왔던 자리는 또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내려갈 것 같죠?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려와서 1,530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고 5,000원 올라가면은 한 190%. 그러니까 1,530원에서 지금 정도 5,760원이면은 대략 한 27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만 올라와도 한 200% 정도 가까이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슬슬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많이 올라온 주식이니까 조정시 많이 조정시 내려오면 그때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테마주를 엮이면서 급등을 했던 이론 같은 경우 오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감정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1,530원. 네, 과연 오긴 오겠죠, 그렇죠? 그 단기 감정가로서 네, 작년에 왔었어요, 여러분들. 단기 감정가는 5,000원, 보유자의 영역이다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작년에 또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너무 올라온 점이 있어서 조정 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정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종목 남았을까요? 네, LG전자 올라왔네요.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네, 제가 봐야겠죠. 아니,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강요하지 않아요. 네. 네, LG전자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정말요? 네, LG전자 좋아해요. 좀 수익을 크게 여러 번 줬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뭐 가전하면 뭐 LG 아니겠습니까? 아, 백색 가전은 LG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저는 이제 가전 훨씬 더 LG가 이랬는데 막 S사 거 쓰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아니에요. 다 바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S사를 썼었다는 얘기네요? 그러게요. 썼는데 바로 반품해버렸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바로 반품을 해버렸고, 네. 무리 쓴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인데 네네네. S사는 네. 스마트폰도 잘 돼, 아. 반도체도 잘 돼, 잘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전을 대충 만든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써보면 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 제가 좀 뽑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전제품은 조금 약간 복불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걸 과연 만든 사람이 써보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좀 결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해서 경쟁사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소비자네요. 네. 그런데 일단 서비스 하나는 최고입니다. 바로 그럼요. 반품해 주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가전은 네, LG를. LG가 네. 훨씬 좋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 네. 어쨌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전밖에 없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살려야 한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선택과 집중이란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LG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여러분 아시겠죠? 어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LG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보면 베스트샵, LG 베스트샵이라고 자체 이제 유통 체인망이 있는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 등 이제 애플 상품을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애플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기로 이제 협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 기존에 이제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라는 회사 캐나다에 있는데, 한참 얘기 나왔었죠. 네, 이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파워트레인이라는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요게 이제 7월 1일 날 출범을 해요. 그래서 7월 1일까지는 지금 시간이 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기대감이냐?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애플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LG가 보면 이제 애플이랑 이런 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부품도 생산하고 있고 자체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장 산업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하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생산을 맡겼을 때 기존의 전자제품을 만들던 회사에 맡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LG전자가 이제 애플카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LG전자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 저평가 받아왔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가전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모바일 산업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썩은 팔을 잘라냈어요. 이제 썩은 팔을 잘라내고 새로운 이제 로봇팔을 갖다가 이제 갖다 끼우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사과 로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사과 로고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희미하게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1분기 실적을 보면 1조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가 한 4조가 넘어가요. 4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는 지금 한 2배 정도가 올라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못 올라갔던 이유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적을 내지만 LG전자 앞으로 성장성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비춰왔던 부분이 이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올라와서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거쳤거든요. 이게 더 거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감정가를 좀 후하게 쳐서 네. 30만 원 잡고요. 네. 그렇게 저평가에다가 실적까지 겸비한 기업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LG전자 광고를 노리시는 줄 알았어요, 전 위원님이. LG전자 마지막 종목 제품 명품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네, 마지막 종목 LG전자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목이니만큼 좋은 추억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중기감정가 30만 원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실적 대비 저평가에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점수가 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인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전에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했습니다. 기존 종목들 손절을 모두 하고요. 전문가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포트에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편입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님들의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구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수 전문가님의 총 복구 금액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평가 잔액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도 볼까요? 네, 복구 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 금액까지 누가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현황도 모두 봤고 수익률도 보고 있으니까 이 안에 새롭게 편입될 나에게 수익을 많이 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종목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눈치가 빠른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방송을 보는 중에도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포인트를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투자 포인트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하나씩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씩만. 다 말고. 네. 제발. 네. 그래서 종목명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긴 하죠. 불안한데? 네. 자, 일단 근데 이게 나가면은 이름이 써 있네요. 자,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 섹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그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화학주들, 화학 제품들에 대한 이런 스프레드 마진들이 또 좋아지게 되면 이쪽에 이제 화학주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에 대한 이슈 잘 찾아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또 금방 찾아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다. 네, 뭐라고요, 전문가님? 제가 바로 찾았습니다. 아, 바로 아니 이런 걸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해주시면 어떡해요, 위원님? 너무 힌트를 잘 주셔서. 국내 유일이면은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그냥 원료 생산 업체다 그냥 이렇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네, 이주연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뭔가요? 저는 지금 사실 살짝 좀 전에 제가 어떤 종목 준비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종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 오늘 준비한 종목을 다시 찾아보셨나요? 순간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힌트 소형주고요. 첨단 정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네. 자동차 부품 섹터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다? 맞습니다. 어떤 부품인지는 뒤에 들으면 나오나요? 어떤 부품인지는 말씀드리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왜 이러시지? 네. 네, 이정수 전문가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뭔가요? 네, 국내 최대 유한 비료 생산 업체인데요. 네. 마찬가지 이것도 찾으면 금방 나오겠죠. 비료 관련주 쪽인데 이제 비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비료 가격이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농협과의 협상하는 데서 지금 비료 가격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농성 중에 있는 그런 기사거리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비료에 이제 들어가는 뭐 질소라든지 아니면 인산이라든지 아니면 칼륨 요게 이제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3도의 요소인데 이게 다 이제 화학식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암모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다 가격이 지금 작년 대비 1.5배에서 많게는 지금 2배가 넘어간 이제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비료 가격도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상승을 하지 않으면 이 비료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500억, 600억 정도가 한 해에 좀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올려달라 얘기인데 이게 뭐 억지가 아니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한다라는 건 이미 벌써 많은 언론에 많은 뉴스에서 이미 노출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 조만간에 비료 가격도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시멘트 가격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지금 음식업종 같은 경우도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뭐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산업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비료 가격을 상승을 안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장마철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료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쓰일 때죠.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에서 가격도 인상이 될 요인이 가장 크고 관련 농업 관련주라든지 비료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비료 관련주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비료 관련주다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 자, 방위 산업체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빅텍 저희 얘기했었죠. 이게 방위 산업체 그러니까 북한과의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런 네. 전쟁 이슈가 붙으면 네. 항상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전쟁 이슈가 붙으면 올라간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전쟁 이슈가 아닌데도 좀 올라가 있다. 좀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가 있죠. 조선이나 항공산업 부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꽤나 많이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아, 차트를 아마 보면 네. 여러분들이 찾아서 차트를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만큼 시세가 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목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 있을지. 이제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외면을 좀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바닥에 있거나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원님은 일단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 세 번째 포인트 볼까요? 자, 남북경협주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료다 보니까 이제 남북경협주 얘기를 또 빼볼 수가 없는데, 뭐 최근에서 남북경협주로 아시아종묘라든지 남해화학도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주말에 좀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이 얘기하기를 지금 식량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뭐 안정,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 여름에서 식량난의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뭐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제일 간단한 법은 사실 이제 쌀을 갖다 주는 방법인데 그거는 지난번에서도 언론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국내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쌀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에서 지금 뭐 타격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쌀을 보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부분이 이제 비료를 주고 아니면 뭐 씨앗을 주든 아니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고 너네들이 키워라. 이게 사실 제일 깔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은 뭐 백신도 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이렇게 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관련된 주로 엮여 있는 사실 이게 준다 안 준다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기대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미국과야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북한과의 이 3자 이 대면 속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줄 것인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그다음에 화학 섹터, 카프로락탐 요거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전문가님 그 단어. 네.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종목이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네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남북경협주, 농업 관련주, 화학섹터 정말 그렇죠. 똑똑한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어딘가가 겹치는 그 교집합을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수 전문가님은 왜 그러실까요? 저한테 자꾸 방송을 하드코어로 만드시는데 뭔가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이거 들으면 대부분 찾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전문가님들? 룰을 이해 못하신 거 아닌가? 월요일팀? 네. 그러니까 힌트를 준다라는 건 찾아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쉽게 줄 한데. 때도 있고 어렵게 줄 때도 있고. 네. 대선 잠룡 관련주입니다. 왜 그러세요? 대선 잠룡 관련주고 네. 오늘 그 종목들 상한가 4개나 만든 인물 관련주고요. 상승 상위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 급등한 종목들 90%가 이분 관련주입니다. 뭐하러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다 말해주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대선 잠룡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근데 되니까. 종목이 워낙 많아서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 잠룡 관련주고 네.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뭐 바닥권에서 한 10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왜 이런 급등한 종목을 이야기하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앞서 이제 키워드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기 때문에 네. 이 강한 강세가 뭐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또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또 시세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세력들이 빨리빨리 올려서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의 엣지를 한번 잘 찾아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라는 네. 관점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단기 종목들도 좋아하고요. 그렇죠. 강하시죠. 지금 또 포트폴리오에 또 느긋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핫한 내 스타일 종목을. 네,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중심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투자 포인트를 3개씩 각각 들어봤는데 그것도 전문가님 또 뭐 종목명
가리셨습니다. 네, 노란톡에 들어오셔요, 여러분들. 그 종목이 맞는지 확인은 노란톡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대 수익률까지 여쭤볼게요. 각각 몇 % 보시나요? 저는 100%입니다. 네, 전문가님. 항상 일관되시고. 그러니까. 근데 올라가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거 미워할 수가 네. 없어요. 네,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한 14%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 구체적이에요. 이게 최대 20%까지 네, 최대 보는 20%.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기대 수익률에 맞는 종목들 확인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2부도 시간이 벌써 갔습니다. 내일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전문가님들을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도 상담이 이어지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